예,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1일 1호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방송 1호선 사람들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르지 때문에 잠 못 이룬 남자 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 직관러 김PD입니다. 2부 직관러요? 예. 왜 2부 직관러죠? 앞으로 2부 직관을 엄청 갈 거예요. 아, 맞네. 2부 직관 가야 되네. 2부 직관. 새로운 아, 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라서. 너무 기대되고 있어요. 너무 기대돼. 뭐, 요거는 2부. 네, 내내 말해서 뭐, 네. 굳이 더 이어갈 필요는 없고, 그렇죠. 일단 저희가 할 얘기가 있어요. 할 얘기가 많은데 네. 하나를 또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아, 무슨 얘기죠? 그, 1203. 아, 1203. 네, 1203.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몇 개 있거든요. 131201, 191201, 20911. 이거 다 뭔지 알아요? 뭐, 어떤 팀이 이제 쿠폰을 모은 날이 아닌가. 이렇게, 멸망의 네. 날이었죠. 멸망의 네. 날. 쿠폰 한 장씩 모았던 그 날들인 것 같네요. 네, 그 날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 결국 너무 아직도 탕수육 못 시켜 먹었다고 들었거든요. 한 번만 더 했으면은 탕수육 나오는 거였는데 그걸 못했어. 그걸. 아, 근데 보통 이러면은 시간 지나서 중국집 없어져서 아, 쿠폰 같이 못 갈 수 있었는데. 쓰거든요. 예. 같이 갈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해서 뭐 축구 얘기하는 거야? 이거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을 해주셨어요. 120 1203. 2412031. 예, 네. 24120. 241203. 무슨 일 있었죠, 그날? 네. 앞으로 이제 사회 책에 실릴 내용이고요. 저. 그죠. 이제 수능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한 100년 뒤엔 나오지 않을까요? 100년 뒤요? 저는 한 2, 3년 뒤에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2, 3년 뒤에 나오기엔 너무 짧을 것 같아요. 한 10년? 네, 한 10년? 10년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날, 네, 별 일이 없었고, 네. 집에서 이제 음. 게임을 하고 있었죠. 저 때문에 알았죠. 네, 이제 단톡방에 이제 전 기자가, 야, 이거 계엄령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뭔 개소린가. 안 믿었죠. 많은 네.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제 주변에. 어떤 미친놈이 계엄령을 내리나. 그래서, 네, 뉴스를 틀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래서 저는, 일단 이유가 궁금했어요. 왜 선포를 음. 했나. 이유. 이유는 뭐 북한 공산주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라고 했죠. 명목상으로는. 근데 그게 명목인데, 사실상, 민주당의 민주당을 컨트롤이 안 되니까, 민주당을 척결하기 위해 예, 이렇게 민주당 컨트롤이 네. 안 되니까 민주당을 억압하기 위해 어쨌든 계엄령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억압보다는 이거는 진짜 쓸어버리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결국엔 실패를 했죠. 이게 실패한 것도 되게 재밌어. 왜 실패했는지 알아요? 그, 일단 군인들이 너무 늦게 왔어요. 음, 이게 조선일보 기사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서울 계엄령 발표한과 동시에 시민들하고 국회의원들이 계속 몰려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원래 국회 가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국회랑 거기 청와대 이런 거. 가면은 원래 경찰이 깔려 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원래도 깔려 있었는데, 그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음, 경찰들을. 네. 그게 영등포 경찰서 관할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에 근데 있을 테니까요. 그쵸? 네, 영등포구로 들어가요, 국회가. 네. 여의도가. 그래서 영등포구 관할로 알고 있는데, 이 영등포구 경찰들이 이거 조선일보 보도를 지금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네. 미리 경찰들이 깔려 있었어요. 더 많이 못 들어가게끔. 근데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보면은 이준석 의원이 그 말 하잖아요. 보셨어요, 그 영상? 우리 직장인데 왜 못 들어가냐고. 어떤 병비한테 명령을 들은 거야, 너네.
아, 기억하죠? 보셨어요, 그 영상? 그 영상은 못 봤는데,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갔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못 들어간다고 일단 막았어요. 사실이죠, 이거는 드러난.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경찰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네, 이 사람들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맞네, 이거 들여보내줘야 되네. 라고 이걸 위에 건의를 했대요. 여기서부터 조선일보 보도예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서울청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전체 경찰을 총괄하시는 분이 있고, 서울지방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저기 어디냐, 인천 지역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다 뚝뚝뚝뚝 나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 지역을 관할하시는 분이 그랬대요. 아, 그치, 국회의원은 들어가야지. 하면서 그때 열어줘 버렸대요. 근데 그게 상식이긴 해요. 되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분은 뭐, 그러고 지금 체포됐어요. 그야 지금 정강에서는, 열어줬는데 체포가 네, 됐어요. 근데 뭐, 그게 체포가 꼭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뭐 조사할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분이 어쨌든 근데 조사하기는 해야겠죠? 사실 그 필요성은 있는데, 그분이 열어줘서 들어갔는데,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네, 뭐죠? 그때 국회의원이 한 190명이 들어갔는데, 그 뒤에 다시 대한민국을 전체 이거 조선일보 보도에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체 총괄하는 분이 다시 전화를 했대요. 그 서울청장님한테. 너 미쳤냐고. 그래서 30분 만에 다시 나갔대요. 누가 나갔다는 거죠? 너 미쳤냐고. 그 문을 왜 열었냐고. 아, 그러고 근데, 30분 뒤에 아,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그러면 나갔대요. 그 네. 대한민국 경찰총장이신 분은 네. 계엄령에 가담을 하신 거네요?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아니 이게 조선일보 보도에 있어요. 그거 그러면 찾아보시면은 그 있어요. 네. 서울 경찰총장이시라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조지호 네, 청장님? 맞아요. 그분. 네. 네. 그분이 어떻게 보면, 어, 시민들에게는 좋은 일을 한 네. 거네요? 이제 국민들에게는? 아, 아니죠. 서울청장이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청장이. 서울총장 그분이, 조지호 총장은 저기예요. 대한민국 전체를 총괄하는 분이고, 아, 서울을 총괄하는 분이 김봉식. 아, 아, 김봉식, 그분이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네, 들어가라 하면서 옛날에, 네네. 뭐지, 나 영화 기억 안 난다. 부산행 봤어요? 봤죠? 부산행에서 보면 왜 갑자기 그 장면 있잖아요. 아, 뭐더라. 어떤 거죠? 그,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빡쳐갖고 이거 딱 열어줘가지고 좀비 다 들어가서 막 물려 아, 죽는 거 기억나죠? 저기 인간 쓰레기들 때문에, 그쵸, 그 장면을 한 겁니다, 그분이. 그 장면을 한 겁니다, 김봉식 청장이. 그래갖고, 와, 저분 덕분에 이게 안 됐구나. 어쨌든 그분 덕분에 새벽 1시쯤에 네, 저기 뭐야, 계엄령을 내리는 그 결의안이 올라가서, 그렇죠. 해제됐어요, 그래서. 이결이 돼서 해제가 됐죠. 저는 딱 그쵸. 그것까지 보고 잤어요. 저도 그것까지 보고 잤어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새벽 4시까지 그 계엄군이 아, 완전 철수할 때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꽤 걸렸어요. 예. 완전히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꽤 걸렸고, 그리고 대통령 담화도 늦었죠? 1시에 국회에서 해제를 했는데 3시에? 4시에 풀었으니까 4시인가 5시에 풀었는데 한 3시간 걸린 거죠? 3시간 걸린 거죠. 3시간. 참 그러네요, 이게. 근데 난 사실 그 군인들도 요새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좀 무능력하다 뭐 이런 뜻입니까? 아, 무능력하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제 생각에는 저는 그래도 군인이라면 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의리도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그래서요. 생각은 네. 그래요. 다 위에 탓을 해.
근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까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맞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국가 원수에게 복종하는 것이 군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명령이 나온 게 그 보도가 나온 게 이것도 조선일보 보도예요. 조선일보 보도로 기억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게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긴 한데 여기 대통령실에서 아마 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안 했다. 국회의원들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들을 체포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한 게 제가 보기로는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 기억이 안 나네. 보기로는 특전사령관 있잖아요. 네. 그분이 독단적으로 뭐 지시했다는 뭐 그런 걸 봤거든요, 제가. 근데 뭐 어쨌든 저희가 이거를 아니 정확한 그러면은 팩트를 알기는 저희가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아니요, 이거 대통령이 제가 네. 잠시만요. 예, 이거 아까 청문회 자리를 제가 돌아가다 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잡아볼게요. 아니 어쨌든 누군가는 네. 명령을 했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합뉴스 보도가 나왔네요. 특전사령관이 그 뭐냐 문 끌어내리고 지시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끌어내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명령을 그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도 잘못은 있는데 이거를 굳이 그렇게 윗사람만을 탓을 해야 되나? 어쨌든 자기들도 따르고 움직였잖아요. 이게 그렇긴 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근데 사실상 그 상황에서 그 명령을 거부하는 게 더 그 사람 입장에선 더 어려운 일 아닐까요?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금 제가 뭐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데 옛날에 5공화국 때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 있잖아요. 예. 그때 이거 제가 위키 막 이런 문서 찾아보다가 본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한 번 더 계엄령이 아닐 거예요. 비상조치였을 거예요. 그게 계엄령보다 플러스 알파란 게 비상조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을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아예 준비를 하려고 했었대요. 너무 전국이 심해지니까 시위랑 이런 게. 사실 그 사람은 군인 출신이잖아요. 어쨌든 그 지금 하나회 하고 싶은 말씀이 네. 군인들이 이제 서로 자기 잘못이 아니고 남에게 네. 떠넘기는 모습이 굉장히 꼴 군인 보기 싫어요, 저는. 약간 그게 군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그게 굉장히 꼴 보기 싫은데 들어보세요. 이게 군이 장악됐다는 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 한 번 더 비상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비상 조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 시위 막으려고. 근데 보통은 그 계엄령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대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게 이번에 다 나온 거예요. 공수부대, 특수전사령부랑 수도방위사령부, 그거랑 방첩사, 기무사, 뭐 보안사죠 옛날에.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부대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 비상 조치를 하려고 할 때 특전사에서 만약에 네가 비상 조치를 내리면 우리는 역으로 너를 친다 이랬던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군이 장악이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명령은 뭐 안 들을 거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따라서 움직인 거면 이거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를 왜 거기까지 갖고 가냐는 거죠. 이거는 군인들이 아니에요. 똥별이야, 똥별. 어쨌든 그 군 네. 장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사실 그 사람 되게 좋아해요.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되게 멋있잖아요. 남자답고. 전두환 대통령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시킨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하고 멋있게 교도소 갔다 왔잖아요. 그게 진정한 군인의 표본 아닌가 싶어요, 저는. 뭐 그게 지금 아, 그것도 네. 군인도 군인이지만 뭐 사람도 사람 나름이니까요.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그 사람이 되게 멋있어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그분. 어쨌든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 토요일 날 녹음을 했어야 되거든요. 맞죠? 지난주 일요일이었나요? 원래? 일요일 날이었죠?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이었는데 왜 못했냐?
김구트 씨가 시위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그렇죠. 갔대요. 네. 거기를 가서 토요일 날 밤을 새가지고 일요일 날 못 일어났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참. 그, 오늘은 근데 그 시위 현장 네. 간 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아까 물어보니까. 아무튼 뭐, 지금은 바쁠 것 같긴 한데, 바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13일이 저희 회사 그 뭐라 해야 되지? 워크숍이거든요. 스키장을 아, 가요. 근데 워크숍을 네, 연말에 가요? 연말에 가요. 스키 타러 간다고. 정말입니다. 근데 저는 안 가요. 저는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저는 못 가요.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죠. 어쨌든 저는 정치 기자가 아닌 거는 PD님 알고 있죠? 뭐, 아니죠. 아닌 거 알고 있죠. 근데 네. 이동하는 시간에 지금 전국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 네가 정치를 써야겠다 그때는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지금 바빠요. 이슈가 없어요. 정치 말고는 심각할 정도예요 지금. 모든 이슈를 다 집어삼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박수를 쳐주셔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떤 거죠? 한번 일단 쳐주세요. 뭐, 뭐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1차 탄핵 네. 부결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그 말 그대로 됐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 뭐냐 반대 표결 찍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다 나갈 수 있다고 했죠. 그 말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많은 언론들이 이미 예상하고 있던 거 아닐까요? 그거는? 그렇게 예상한 사람 몇 명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음, 저는 이미 그 사태가 터지기 며칠 전부터 그걸 예측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 이번에는 못 막을 것 같아요. 이번엔 못 막을 것 같고 아마 가결될 것 같아요. 8명만 이탈하면 되는데 당장 개헌 반대했던 사람들 18명 있고 뭐 배현진 의원이나 뭐 안철수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어쨌든,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저희가 계엄 토크를 짤막하게 하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어. 벌써 15분 이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알맹이가 없는 내 네. 느낌이야. 저희가 굉장히 밀린 게 많아요. 너무 이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원래는 네,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너무 길게 했어요. 제가 말을. 네. 원래는 사실 네. 그 얘기도 했었어야 되거든요. 저를 잠 못 이루게 한 조르지 이야기. 아, 그거는 제가 볼 때 아, 결승전 이야기는 나중에 네. 한번 잡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간- 아, 그러면 어차피 토요일 날 한번 하시죠. 또 아니다. 어차피 그러면은 일요일이었죠. 그냥 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결승전 이야기. 결승전 이야기를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될까? 할까요? 일단 네. 그날은 원래 셋이서 같이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죠. 그 이야기를. 네. 아니, 저기 뭐야. 제가 볼 때 근데 너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 얘기가 좀 의미가 희미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다음에는 그냥 다루지 말고 아, 지금 네, 간단하게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셋이서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원래는. 네. 뭐 근데 맞죠. 이제 원래는 김구트가 불참을 했죠. 네, 그날 이제 불참을 했죠. 네. 갑자기 생긴 땜빵을 메우러 김구트 씨가 일을 하러 가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쉽게도 이제 둘이서만 같이 갔단 말이죠. 네,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게 처음부터 엉망이었어. 어떤 부분이 엉망이었죠? 아니 일단 그 티켓 예매하실 때 아, 맞아. 아, 나 갑자기 생각났어, 그거. 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저 처음 알았어요. 이게 원래 보통 우리 축구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김 PD 예매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예매 그 어플 같은 걸로 들어가서 그냥 그 경기 클릭하고 그냥 예매하고 딱 하면 끝이거든요. 이게 플레이 KFA라는 앱을 깔아서 예약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이 참 웃기더라고요. 그 진짜 너무 짜증 나갖고. 그래서 아니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거기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상암에 다음에 도착을 했죠? 근데 저희 근데요 예전에 네, 그 코리아컵 말고 FA컵이었을 때 네, 4강인가 그 네. 8강인가 한번 직관 간 적 있지 않았나요? 지난 시즌에 가긴 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그 티켓 링크로 예매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 맞죠? 맞아. 그랬네? 그러면 이거 결승전만 그냥 그렇게 한 거네. 올해 바뀌었나? 아니면 그게?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와, 아무튼 갑자기 근데 아무튼 근데 이게 사실 개소름이다. 그 친숙한 팬들에게 친숙한 경로로 예매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안 해줬어. 아니, 근데 더 빡치는 건 뭔지 알아요? 그때 그 기억나죠? 네. 종이표를 다 발권을 받으래.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그때 맨 네. 처음에 우리가 올라가서 경기장 입장 전에 그 지류 티켓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분 있잖아요. 아, 그래. 제가 볼 때 그분이 좀 잘못 알고 있었어. 그러면은 그분은 혼자 두면 안 됐지.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결국에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네, 그분한테 저는 전혀 원망, 욕,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똥개 훈련 네. 하긴 했어요, 대신에. 내려갔어요. 근데, 와, 종이를 발권 받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그게 원래 줄이 자동 티켓 발권기는 금방금방 줄어야 되거든요, 줄이. 안 줄어, 안 줄어. 와, 줄이 어떻게 예, 났는지. 줄이 안 줄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짜증나가지고 그 뒤에 있던 협회 직원분이겠죠? 모르겠어요, 그건. 아르바이트인지 직원인지. 네, 어쨌든 그분한테 가서 이거 정말 이렇게 기다려야 되냐. 내가 되게 짜증나서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그쵸? 그분한테 화를 내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뭘 풀어가지고 어쨌든 그 스마트 티켓이라고 하죠. 네, 맞죠. 스마트 티켓을 발급받아갖고 그걸 풀어서 다시 올라가서 봤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정말? 어메이징했죠. 정말 그쵸? 어메이징했던 게 울산하고 포항을 진짜 이거 최고의 라이벌인데 무슨 화합의 장을 만드는 줄 알았어요 나. 왜 같은 게이트로 들어가고 그쵸. 이제 있냐고. 게이트로 들어가는데 경기장을 반반으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희가 그게 E석이나 W석은 게이트, 중간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으로 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양쪽 팬이 만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쵸. 만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이게 한국이니까, 우리나라니까 네. 괜찮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럽, 축구는 이 유럽 스포츠예요. 분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팬들끼리는. 맞아요. 이게 진짜 뭐라고 비교를 해야 되지? 노스웨스트 더비를 그렇게 치르잖아요. 어우, 바로 그냥 폭력 방금 사태 일어나요. 진짜 칼부림 나요. 칼부림. 근데 뭐 그거는 뭐 어쨌든 거기가 중립 경기장이기도 하고 뭐 반으로 정확히 나누려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 이게 제가 들은 건데 그 울산 팬들이 굉장히 억울한 게 많았더라고요. 왜요? 그 우리가 경기장 들어갔을 때 울산 홈팬석 있잖아요. 서포터즈석. 거의 눈 그거는 저도 알고 예. 있어요. 거기서 눈 그것도 알겠는데 네. 그게 한쪽 사이드로 치우쳐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원래 그 중간이 다 그 사람들 자리인데 못 네. 앉게 했대요. 그럼 그분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쪽으로 밀린 거예요. 아이고야. 거기다가 그 밀린 사람들 말고도 제대로 자리에 못 앉은 사람도 있다는 걸로 들었고, 어, 그렇지, 밀리면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뭐, 어쨌든 자기가 예매한 자리에서 못 봤다, 대부분이. 그런 일도 여기서 있었고, 또 협회 일처리가 또 네. 나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기장 TV로 보는 TV의 스코어판도 개판이었고, 아, 그것도 개판이었고. 그리고, 난 근데 사실 네. 네. 더 이해 안 되는 건 뭔지 알아요? 뭐죠? 와, 그거를 울산팬, 포항팬을 붙여놓는데 나는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무슨 펜스를 세우는 건 사실 무리라고 봐요. 그쵸?
경호라도 깔아놓든가. 아, 그 통천으로 깔아놔가지고. 통천으로 깔아놓고, 네. 경호 인력이 와. 많이 없었죠. 말이 돼요, 그게? 네. 근데 그거 보고 거기다가 그 뭐였지? 그 경기 시간도 전광판에 잘 표시가 안 되고, 그쵸. 표시 시간 잘 안 됐어요. 이게 되게 할 말이 많았네요. 그런 일처리 부분에서. 엄청 많았죠. 그리고 우린 그분을 목격했잖아요. 아, 너무 신났죠. 응. 근데 야유 나올 때 좀 기분 좋았어요. 아, 볼그모트. 볼그모트 같은 존재,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 어쨌든, 정몽구 회장도 네, 왔었고. 네, 경기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저는 사실 그 경기 자체는 포항이 이겼어야 되는 경기가 맞다고 봐요. 이 경기 자체는 전 그렇게 사실 봐요. 전반에 울산이 조금 이제 그러니까 포항이 좀 초반에는 몸이 안 풀렸는지 이게 잘 안 됐거든요. 플레이가.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그 롱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울산의 이청용이 만든 거죠, 사실 그 골은. 아, 그거 진짜 잘 올렸어요. 네. 크로스. 이청용이 이제 오른쪽 풀백이 선수였나? 그 선수랑 연계. 윙이었는데, 제 네. 기억에는 윙으로 나왔는데, 풀백 그러니까 위치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이청용 선수 자체는 오른쪽 윙이었죠. 근데 이제 풀백 그 위치까지 내려왔으니. 그 크로스 주기 전에 연계를 누구랑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연계 플레이를 해서 측면으로 빠져가지고 그 리턴 받은 거를 이제 그 약간 포물선? 약간 그런 느낌을 올려가지고 그걸 이제 주민기 그쵸. 선수가 마무리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제 표정이 안 좋아졌죠. 그렇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와, 이러다가 이제 울산이 그냥 1대 0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전 그러면서 그때부터 조르지를 찾기 시작했죠. 네. 근데 이제 후반전부터 좀 뭔가 포항이 풀렸어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포항이 후반전부터 자신들이 풀렸어요. 하려던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K리그 최고의 스타 조르지가 활약을 하기 시작하죠. 아, 난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니까. 잠을 못 잤다니까, 걔 때문에. 아, 근데 조르지를 보면은 저는 생각나는 게 그 리버풀의 누네스가 생각나거든요. 아, 신누 형. 그러니까 누네스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있겠지. 있으니까 거길 갔겠지. 정말 이제 잘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 없을 수가 없어. 근데 결정적일 때 항상 미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조르지가 똑같이 그러더라, 진짜. 그 오늘 새벽에도 챔피언스 리그 있었는데 네. 어제 새벽인가? 어쨌든 그때도 네. 누네스가 헤딩으로 네. 날라오는 거 네. 그 포착 잘 못해가지고 인사만 했거든요. 헤딩 못하고. 그래서 뭐 저기 네. 네. 인사성은 역시 신누영 약간 이런 댓글도 달리고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 교육. 그런 것처럼 진짜 조르지는 저는 약간 빠와 까를 미치게 하는 최고의 스타다. 아, 나 미쳐버린 줄 알았어. 우리 팀에서 인천에서 그러고 있었으면 나 눈 돌아갈 뻔했어.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조르지에 대한 그런 느낌을 커뮤니티에서 조금은 접해봤긴 했는데 진짜 실제로 봤을 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미쳐버린 줄 그래서 알았어. 왜 욕을 하고 결국에는 조르지 게임 종료 한 골 뭐 이렇게 하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너 알 것 같아요. 와, 조르지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어. 내 진짜 쟤 내보내라고 전반 끝나자마자. 어쨌든 그러면서 네. 두 명의 동점을 맞춘 게 정재희였죠, 그때? 그쵸. 정재희 선수가 이제 가마차기를 했는데 이청용 불절이 맞고 됐나? 들어갔을 거예요, 그게. 불절이 이청용 돼서 맞고 네.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잘 차긴 잘 와. 찼어요. 근데 정재희도 미쳐버리겠죠, 저를 또. 아, 그 이후, 그니까 그 동점골 이후에 두 개를 날렸어, 두 개를. 그쵸. 그걸. 통짜 두 개였어, 심지어. 빈 골대 한 번이랑 헤더 하나가 또 있었는데? 헤더 하나랑 그 완전 와, 아주 돌아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때. 진짜 약간 잃었던 헤더. 네. 근데 두 이제 개였죠? 네. 그러고서 이제 연장전으로 갔죠. 연장 갔는데, 연장 전반에는 딱히 기억 남는 장면이 없었거든요? 그쵸. 거의 근데 후반전부터는 거의 일방적으로 포항이 많이 주도를 했어요.
네, 맞아요. 많이 네, 주도했고 그 교체로 들어간 김인성이 헤더골을 넣었죠. 그쵸. 그 헤더는 근데 거의 정석이었어요. 교과서 같은 헤더. 진짜 잘했어 그거. 진짜 잘했는데 거기서부터 전 불안해지더라고요. 한 골 넣어갖고 이거 쫓기는 느낌 뭔지 알죠? 그쵸. 쫓기는 느낌이 드는 거야. 아씨 이거 그때는 지켜야 울산도 되는데 힘을 지켜야 되는데. 낼 테니까. 근데 울산이 사실 교체 카드가 나는 아쉬웠어요. 교체 점점 힘 카드, 빠지는 교체라고 봤어야 되나? 그쵸. 좀 나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특이하긴 했죠. 네, 그래서 교체가 좀 힘이 좀 빠진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한 번 샤우팅을 쳤죠. 추가 시간을 4분 줬을 때 연장 후반 연장 후반. 추가 시간을 4분 줬잖아요. 그, 기억 안 나나요? 그게 많이 줘서 화를 냈었던 건가요? 많이 줘서 샤우팅을 쳤죠. 왜 4분이 나와 하면서. 그쵸. 전 그때 보고서, 이 네. 자식이 진짜 포항의 찐팬이 아닌가. 찐팬 아니고 세컨이에요. 그래서 세컨. 저는 지금도 그런 세컨이란 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게, 네. K리그의 세컨? 이게 말이 되나. 동쪽에 인천 있죠. 서쪽에 인천 있죠. 동쪽에 그럼 포항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북쪽에 인천 있죠. 그 남쪽에 포항이지. 그러면 이렇게 반대되는 거. 인천 파란색이죠. 포항 빨간색이죠. 그 논리죠, 이게. 아무튼, 뭐, 네. 그리고 그렇다 치고, 저기, 막판에 누가 골 넣었는데 그게 기가 막혔어. 강현재 선수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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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완전 뒷공간 열린 상태에서 드리블해서 들어가가지고, 골키퍼 완전 타이밍 뺏는 슛을 해서 이제 세게 골을 넣어가지고, 포항이 우승을 했죠. 3대 1로 끝이 나고 우승을 했죠. 감기는 안 걸렸습니다. 다행히 그 경기 보면서.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근데 감기약을 먹긴 했어요.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다음날. 음. 당신이 진짜 몸이 철강왕이네요. 거의 아자르급이에요. 아니, 저 감기 잘 걸려요. 특히 올해는 엄청 그래요? 걸렸어요. 올해는 이상하게 많이 걸려서. 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경기는 잘 끝났고 그러면 이 경기 리뷰도 어떻게 해서 끝냈네요. 이거 끝났고, 이제 그 맞 다음 굵은 게 그게 있잖아요. 나가엔나마였나요? 아니요, 인천 그거 나가엔나마? 말고 아주 뭐였죠? 짧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네. 전북과 이랜드 나 그 2차전 경기 제가 얘기를,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제가 집에 없었어요, 그날. 그날 집에 없어서 그 경기 자체를 못 봤어요. 당신이 혼자 끌고 가야 돼요. 결과는 알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저는 전반 전에 네. 브루노 실바 골 나왔을 때만 해도, 브루노 실바가 저 이랜드죠? 그쵸? 네. 이거 이랜드가 할만 하겠는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너무 아쉬운 게 원래 후반 시작할 때 전반 막판하고 후반 시작할 때가 제일 집중을 해야 될 때예요. 때가 제일 위험하죠. 네, 보통 늘 이야기하기를. 근데 그때 너무 허무하게 티아고가 동점골을 내주는 바람에 맞아, 맞아.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줬다, 네, 나한테. 팽팽한 상황에서 다시 끌려가는 입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비하인드가 있는 게 네. 그게 스로인 상황에서 나온 골이거든요. 네. 근데 송민규 선수가 스로인을 하려고 하는데 네. 저기 엔드라인 쪽에 네. 전북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위치는 옵사이드긴 한데 스로인은 네. 옵사이드가 없잖아요. 없죠. 근데 이제 그 선수 쪽으로 던지면 좋은 찬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송민기 선수가 딴 데를 보고 있었대요. 왜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시야에 안 들어온 거지. 음,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뒤에서 팬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쳤대요. 저쪽 비었잖아. 저기 주라고 막 이랬대요. 음, 그래서 그걸 듣고 송민기 선수가 마치 그걸 들어서 고개를 돌리듯이 그 순간 바로 그쪽을 보고 던진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완전 프리한 찬스에서 크로스를 올려갖고 티아고가 넣은 거란 말이죠. 너무 쉽게 혼납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랜드 잘못도 어느 정도는 일부는 있다. 그러니까 이랜드가 너무 수비를 소홀히 한 것도 있는데 네. 사실 전북 팬들이 만든 골이라는 거예요. 맞네.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그런 게.
사실 근데 저는 전북이 티아고 없잖아. 동점골부터는 이거는 이랜드가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전북이고, 1라운드도 예, 이미 전북이 이겼잖아요. 그쵸. 전북이고, 그리고 심지어 전주성이 없고. 그쵸. 저는 그리고 아, 문선민이 그거 아시나요? 문선민이 못 보셔서 네, 말씀드린 건데, 네, 문선민이 쐐기골 넣고 그 네. 관제탑을 했거든요. 진짜? 예, 관제탑을 대박. 했는데 관제탑을 네. 앵콜을 했어. 왜요? 그니까 몰라요. 신났나 봐. 그래도 되는 거야? 아니, 신나면 안 돼. 전북이 어떤 팀인데. 전북이 어떤 팀인데, 승강 플레이오프 자체가 치욕이다. 거기서 그걸 넣어하고 있으니. 아무튼 관제탑 참, 앵콜까지 하면서 사실 네. 그날은 거기에 감스트가 있었어요. 쿠팡픽으로. 그 경기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쿠팡 플레이에서 네. 그 쿠팡픽 게스트로 데려왔어요 그날.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관제탑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전북은 잔류를 했고, 그렇죠. 이랜드는 아쉽게 됐는데 뭐 제가 볼 때 그 정도 전력이면 금방 올라오지 않을까. 저 내년 예상을 해보잖아요. 내년에는 수원 삼성, 인천, 이랜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무조건이에요, 이거. 하나 더 넣으면은 전남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인천은 조금 근데 아까 말한 거랑 반복일 수도 있는 게 계엄 사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커요. 그 계엄 사태로 인해 인천 시장의 업무가 거의 마비된 상태죠. 왜냐면은 그 일이 지금 다 그것밖에 못 볼걸요? 그것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나도 지금 일이 그쪽으로만 쏠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맨날 그것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자면 비대위가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뭔가 발표를 할 것 같아요. 표가 나올라나? 어쨌든 뭔가가 나올 거예요. 네, 뭔가가 나올 건데 그 전에 네 우리가 뭘 얘기해 볼 수 있을까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거. 어쨌든 나가 있나마. 감독이라던가 아니면은 네 대표이사라던가 그거는 저희가 뭐 어떻게 뭐 아는 정보도 없고 뭐 사실 예, 지금 아는 정보가 거의 0에 가깝다고 하는 게 예. 맞을 거예요. 누가 온다고 얘기해봤자 뭐 그게 딱히 내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할 그렇죠. 수 있는 게 있다면 선수단이겠죠. 네. 이제 선수단 목록을 보면서 이 선수를 남길지 아니면 이 선수를 내보내야 할지 이걸 이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재미로 만든 거고 사실 전혀 없고 그런 거예요. 뭐 들은 거 없고 전혀 뭐 없고냐? 우리가 봤을 때 이 선수들은 나가야 되고 이 선수는 남아야 된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쵸. 사실 이게 나가도 좀 그렇다. 어, 작별엔 잔류. 인터넷에 명단이 등번호 순으로 돼 있어가지고 골키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띄워주시죠. 화면을 공유해 주시죠. 그 나무 위키로 들어가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나무 2kg요? 잠시만요. 네, 제가 이거 링크를 드릴게요. 그러면 주시면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죠. 어, 왜 이렇게 하죠? 화면 좋나요? 공유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보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선수당 1번이 골키퍼 민성준 골키퍼예요. 무조건 나가.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게 대전전의 그 쇼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 너무 컸어, 나 그게 진짜. 예를 들어서 민성준이 그 전에 간간히 나왔을 때 정말 좋은 모습만을 보여줬고 엄청난 활약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실수 하나 정도는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본 경기들은 믿음직스럽진 못했어요,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그냥 일개 축구 팬의 견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에게 뭔가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나이가 않기 때문에 어린데 장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키가 크죠. 아니죠.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라 군대가 해결이 됐어요. 그거는 일단 큰 장점은 맞잖아요, 그래도. 근데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어쨌든 저희는 이범수라는 골키퍼였잖아요.
저 거기에 내년 여름에는 김동원이 돌아와요. 내년 여름 저녁인가요? 네. 아, 그러면 자리 없어.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범수 골키퍼가 마지막 경기에서 네. 팔목을 부상당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 여름까지 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 민성준 선수를 내보낸다고 하면 무조건 골키퍼를 데려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안 돼. 그럼 골키퍼 데려오는 건 너무 도박이야. 너무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거야. 이러면 가야 돼. 그러면 근데, 가야 돼. 근데 이제 내부에서 올릴 수 있는 자원이 민성준하고 김유성 김유성.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치. 근데 저는 사실 둘 중에 믿어보자면 저는 김유성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쓸만해요, 사실. 그러니까 김유성 왜냐면은, 선수는 어쨌든 캐칭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 경험이 적어서 좀 불안할 수는 있는데 펀칭 같은 부분은 솔직히 좀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옛날에 그 FA컵 한 경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쵸, 그쵸. 그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그 경기 자체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자리에 어쨌든 꽤 긴 시간 동안 골키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 구단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건 민성준을 내보낼 수가 없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나 알죠. 그 구택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아, 그 골. 그냥 별로 맨날 하는 거 보면 플레이가 너무 똑같아. 앞에서 골키퍼가 던져주면은 그거 어떻게든 방해해서 그거 먹으려고 하는 것만 하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한테 먹힌 게 그게 너무 뇌리에 강렬하게 박혔어. 사실 그거 1대1로 비기고 있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버리면서 먹혀갖고 내가 그게 너무 강력하게 남아있어. 어쨌든 민성준 선수를 내보낸다 그러면 저는 골키퍼는 무조건 데려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이 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김동원이 전역하면은 사실 이범수랑 김동헌 투톱으로 갈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이범수 골키퍼가 못 나오니까 지금 장기 당장 부상이면은 진짜로 이건 그 여파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결국엔. 그쵸. 근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큰 부상이라고 들어서 어쨌든 골키퍼한테 다리도 아니고 팔을 다친 거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같이 가는 게 나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래서 뭐 민성준을 남기냐 마냐는 제 개인적으로서는 민성준을 내보내고 새로운 골키퍼 만약에 이제 이범수 골키퍼가 이 팀에 남을 의향이 있다면 세컨 혹은 서드가 될 만한 키퍼를 데려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쵸, 그게 맞죠. 그래서 그래도 한 근데 1, 2년 정도 단기 계약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고, 어쨌든 골키퍼는 워낙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서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생각보다 좋은 키퍼들이 경기를 뛰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자리는 바꾸는 게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고, 저도 비슷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부상이 정말 그렇게 길데 한 시즌 정도는 더 볼 의향이 있긴 해요. 한 시즌 정도. 어, 부상이 그 정도면. 어떤 걸 본다는 거죠? 한 시즌 정도는 더 같이 가자. 누구랑요? 민성준 아, 골키퍼. 민성준 골키퍼요? 한 시즌 정도는 더 같이 가자. 사실 근데 그게 그 정도가 딱 구단 쪽에서 가장 쉬운 결정이긴 해요. 그렇게 맞긴 해요. 네. 어쨌든 저희 의견은 어쨌든 솔직히 갈렸습니다. 네, 솔직히 좀 남아줬으면 좋겠다로 바뀌셨나요? 이범수 골키퍼 부상 때문에 그래요. 음, 어쩔 수 없어, 이건. 저는 키퍼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거였고, 그쵸. 어, 그 부상 때문인데, 네. 네, 좋은 제안 들어오면은 뭐 보내도 상관없다. 그 다음이 이제 이번에 김건희 이건 잔류지. 이건 무조건 센터백이죠. 남아야지. 남아야지. 사실 저는 김건희 선수는 이만한 센터백을 구할 수가 없다. 없어. 남아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발을 잘 쓰는 센터백,
없어 쉽지 않아. 이거는 좀 솔직히 이대로 잘 성장만 한다면 이건 국가대표 레벨의 센터백이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왜 저기 어디냐 보통 그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은 루머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쵸. 울산이 지금 뭐 노리고 있다라는 루머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정도 팀에서 원한다? 무조건 지켜야지. 뭐 아니면은 울산은 데려가. 네. 김영권 선수도 나이가 많고 그래서. 눈 많지. 그래서 사실 보내도 되거든요. 보내도 돼요. 근데 이종류가 대신에 세야겠지. 이종류를 많이 받아야죠. 보낼 거면. 이종류 제가 봤을 때 에르난데스급으로 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일단 절대로 에르난데스급으로 못 받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거 눈탱이 잘 치긴 했어 사실. 네. 눈탱이 진짜 잘 쳤어 어쨌든 그건. 국내 선수가 외국인 선수에 비해서 몸값이 낮은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 그 부분을 했을 때 저는 김건희 선수한테는 좀 구단이 돈을 좀 들이더라도 재계약을 해서 뭐 나중에 팀을 옮기더라도 적어도 2, 3년 정도는 더 인터넷에 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 같네요. 이건 의견 어쨌든. 네. 그러면 3번 김현수 선수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무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을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상무가 확정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거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군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제 간다고요? 만약에 군을 가게 네. 되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군을 간다는 걸 제외하면 네. 김현수 선수를 스쿼드 자원으로 남길 것이냐 아니면은 정리를 할 것이냐로 고르신다면 어느 쪽으로 하실 건가요? 작별하자. 나이가 많아. 나이가 많아. 저는 어쨌든 만약에 군 관련 이슈가 없다면 저는 김현수 선수는 스쿼드 멤버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저는 이만큼 투지 있고 그 공중볼 잘 따는 수비가 우리 팀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긴 한데.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 뭐 나이는 어쨌든 93년생이면 저희랑 동갑이에요. 그렇죠. 그럼 만으로 치면 31살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생일 지나야 31살인지. 그쵸? 저는 이 정도면 센터백이니까 그래도 3년에서 4년 정도 더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대구에는 이용래 선수가 38살인데 아, 아직도 뛰고 그건 진짜. 있잖아요. 요번에 그 승강 네. 플레이오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는 갈렸네요. 네. 어쨌든 그 인천에 소울이 있는 선수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나갔으면 볼 좋겠어요. 때 김현수 네. 선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둘 다 분명 이건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4번. 등번호 4번. 아, 이거는 뭐 사실 솔직하게 말을 하면은 이 정도 레벨 되는 선수가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옛날에. 그쵸? 그건 맞죠. 근데 지금 현실을 봐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반석 4번에 선수. 네. 오반석 선수인데 영입됐을 당시에는 굉장히 놀랐죠. 국가대표 그쵸. 출신이 인천에 온다. 국가대표 몰랐어요, 출신의 반응이. 센터백. 제주에서 인천으로 왔을 때 정말 놀랐고 또 아니에요. 전북이었어요, 그때. 전북이었나요? 네, 그때 전북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팀으로 네. 와서 한 2년 정도 좀 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한 3, 4년 될걸요? 그렇게 오래됐나요? 20년에 임대로 와서, 20년에 임대로 와서, 네, 20년에 임대로 왔네요. 좀 오래됐네. 21년에. 네. 그러면 한 3년 정도 괜찮았던 거네요. 그렇죠. 올해는 좀 안 좋았으니까. 근데 사실 에이징 커브가 올라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그것도 있는데 너무 확 떨어진 느낌도 있어서
그 어쩔 저기 수가 없어요. 어 네. 근데 뭐 가끔 극장골도 좀 넣어주고 약간 은근히 클러치 능력도 보여줘서 좀 있어요. 그 확실히 그게 예. 있기는 한데 이제 2부로 가면서 우리가 봐봐요. 2부로 가면서 재정 줄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한파예요, 음. 한파. 그런 거에 좋았지만 어쨌든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고 또 올해는 또 나이도 나이인데 퍼포먼스가 너무 떨어지면서 그쵸. 더 이상 이제 고마웠던 시간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아쉽지만 네. 이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네, 저희 팀이 좋아했었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로 예, 또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서 이제 그쵸. 이관석 선수는 저희는 나가는 걸로 하고 네. 그 다음 5번이 나가라는 말보다 이거 우리 선수니까 나 너무 가슴 아파. 작별로 하죠. 아니요. 안 어떤가요? 되겠어. 그 반응을 보니까 나가로 한 네.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다음이 네. 5번에 이건 좀 갈릴 것 같네. 이명주. 할 말을 잃으셨나 본데? 아, 고민이에요. 되게 고민이에요. 저는 일단 남겨야 해요, 사실. 이게 지금 되게 고민이 되는 게 22년이 너무 좋았어. 22년이 진짜 너무 좋았어. 그때 모습들이. 근데 작년에는 사실 남기는 게 맞겠다. 잔류가 맞는 것 같아. 저는 어쩔 근데 수가 이번 없어. 시즌에 이명주 선수가 본인의 기량이 떨어져서 못했다기보다는 어쨌든 팀 상황도 안 좋았고 거기다 이 선수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나이가 있는데 혹사를 엄청 당했잖아요. 맞아. 이번 시즌 혹사 많이 거의 당했어. 대부분의 경기를 나와야 됐고 또 그 자리가 엄청나게 활동량을 많이 요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냉혹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정리하는 와중에도 이런 베테랑 몇 명은 남아줘야 돼요.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있어야 돼. 주장이기 다른 정리할 때문에 선수들이, 맞아. 다른 정리할 선수들이 그리고 너무 많아. 주장 맞죠? 맞아요. 네, 주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명주 선수가 남아서 같이 미드필더진을 이끌어줘야 된다. 그렇죠. 이건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6번에 뭐, 문지원. 이거는 뭐, 갈릴 게 있나요? 저는 무조건 남겨야 된다. 무조건 남겨야 되는데 네. 지금 노리는 팀이 너무 많아. 이정료를 세게 불러야지, 그러면 또. 근데 사실 문지원 같은 선수는 거의 주축 자원이 될 만한 선수라 근데 이건 그럼 이정료를 세게 부르면 돼. 이정료를 세게 부르면 다 해결돼요. 어차피 작년에 재계약했거든요. 아, 올 초에 재계약했을 거예요. 이정료를 세게 박으면 돼요, 그러면. 그 저희 팀에서 문지한 선수만큼 삼선에 문지한 말고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이건 이정료 세게 부르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사실. 사실 이 자리에 더 좋은 미드필더가 오지 않는 이상 저는 어떻게든 이, 지켜야 되긴 한다. 네. 이렇게 사실 무조건 생각을 지켜야죠. 하고 있고. 그러면 넘어갈까요? 문지환 선수는? 아무튼 근데 문지한 선수는 근데 저는 좀 대단한 게 3선도 되고 2선도 되고 그러니까 박투박도 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도 되는 좀 귀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그래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포항전 중거리 골도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조합에 따라서 이게 좀 억가를 당할 때는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그 자리가 근데 그럴 수밖에 네. 없는 자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게 아마도 중원이 좀 활동량이 부족했을 때 문지한 선수에게 많은 그런 그 기대치가 가기 때문에 그렇죠. 좀 많이 힘들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좀 더 활발하고 좀 더 이제 능력 있는 미드필더가 추가가 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있어서 남겨야 돼요. 남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네. 넘어가면 7번에 김도혁이거든요. 김도요. 이건 무조건 남겨야죠. 네, 팀의 심볼이에요. 김도혁 선수는. 상징을 내보낼 순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남기긴 남기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 시즌 너무 폼이 안 좋아요. 근데 김도혁을 내보낸다? 그러니까 내보내는 건 솔직히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거 약간 제가 당신 와닿게 이게 쏘가닿게 해드릴까요? 뭐, 리버풀이 제라드 내보낸다는 소리예요, 이거.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저희가 미드필더진을 제일 먼저 바꿔야 되거든요. 팀에서. 바꾸기는 해야 되는데, 남겨야 돼요. 이거는 맞아요. 남겨야 돼요. 저도 결론적으로는 남겨가 맞긴 한데, 솔직히 이번 시즌은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남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변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유재욱 우리 팀에서 선수도, 헌신한 게 예, 있는데 내보낸다? 우리가? 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인천 소울이 있기 때문에, 남겨야 돼요, 이건. 어, 이명주 선수와 딱 둘이 있으면 딱 좋을 것 같긴 해서, 다시 주장, 네, 부주장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네. 돼요. 어쨌든 남기는 건 맞으니까. 네. 다음 시즌 때 되면 또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땐. 맞아요. 네, 다음 시즌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그렇죠. 시즌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상징적인 존재니까. 어, 종재, 맞아요. 잘, 일단은 남기는 걸로 가죠, 그러면. 네. 그리고 그 다음이 8번의 신진호. 되게 실망스러워. 아, 저 이분, 온다 그랬을 때, 그거 기억나요? 내가 펌프 넣었죠, 내가. 그쵸. 정 기자가 엄청난 선수다. 이거 포항이랑 울산에서 하는 거 봐라. 이거 무조건 된다. 대박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신진호가 뿌리고, 무고사가 헤딩골 넣는 거, 그걸 기대했어요. 근데 물론 그 전 시즌 MVP였거든요. 신진호 선수가. 아니요, MVP 아니었어요. 그 시즌 MVP가 이청용이었어요. 이청용이었는데, 사실상 MVP 받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어요. 아, 약간 억가당했네. 우승 못해서. 네, 약간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시즌 이청용이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되게 잘했어요. 그것도 당신도 인정하잖아요. 22년에. 그쵸. 근데 근데 그러고서 이제 그 장난 아니었어, 진짜. 뭐라고 하지 그거를? 입단했을 때 영상 찍는 걸 뭐라고 하죠? 입단 영상이라고 그러나? 오피셜 영상? 뭐 어쨌든 어. 예. 그거를 무슨 뭐 한복 입고 어디 그 궁 어디 같은 데서 올라오는 거 인천 뭐 있잖아요. 도고부 청사 그런 데였어요. 그게 제 그래서 기억에. 무슨 저게 뭐 관상 패러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관상 패러디였죠. 약간 그 느낌은 네. 하게. 그렇게 해서 멋있게 왔다 이러면서 MVP 출신인데 진짜 제가 근데 그때 걱정하게 한 게 있었어요. 뭐요? 너무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비싼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정료는 비싸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울산에서 신진우가 포항으로 돌아갔잖아요. 그쵸? 그 이정료가 2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썰방에 되게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그 이정료가 2억이었는데 포항을 일단 먼저 좀 설명을 하면은 포항 같은 경우는 그 룰이 있대요. 이것도 썰방에 나온 얘기예요. 한국인 선수한테 줄 수 있는 이적 그 연봉 있잖아요. 네. 그 맥스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팀 내 이제 그 급여 부분에서 그쵸? 상한선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포항은 깨지를 않는데요. 국내 선수 한정으로 해서. 근데 신진호 선수가 그거를 깨려고 했대요. 썰방에 따르면은. 썰방에 따르면은. 근데 그게 안 맞아지니까 인천으로 온 거예요. 왜냐면은 이명주 선수가 있잖아요. 같은 동료였죠. 같은 동료였죠. 그리고 그게 같은 팀에서 뛰자. 그게 그 둘의 약속이었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급을 그, 그 연봉을 좀 많이 주긴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연봉 자체는 아마 이명주 선수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그 팀의 연봉 탑 5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포항에서요? 아니, 그 인천에서. 그- 인천에서 5 정도 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연봉을 많이 주고 데려온 건 맞네요. 연봉은 그렇긴 한데, 이정료 자체는 나가지 않았던 게 네. 뭐냐면은,
어쨌든 그렇게 나이가 많은 하면서 선수라서 이적료는 많이 못 받았을 거예요. 이정료는 2억이 나갔어요. 2억이 나갔는데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정료 2억을 지불을 해서 보냈어요. 포항 입장에서는 갑자기 붕 떠버린 거잖아요. 지난 그쵸. 시즌 MVP급 활약을 했는데 그 그쵸. 선수를 누구로 메우냐? 그 2억을 가지고 광주한테 가서 김종호를 데려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잘했죠?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럼 광주는 갑자기 또 플랜이 또 꼬이잖아요. 인천에서 그쵸? 이강현을 데려가요. 아, 3자 트레이드가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정료 자체는 없었다고 봐야 돼. 이거 트레이드로 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거는 오히려. 어쨌든 고 네. 연봉자였다. 고 연봉자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근데 사실 그 현실적으로 보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나이 많은 선수를 원하는 팀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시즌까지는 아, 남을 거란 말이죠. 쉽게 팔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다른 아까 팀으로. 팔리는 매물은 아니에요. 네. 지난 시즌에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랬으면은 어떻게든 매각이 됐겠죠. 그 첫 시즌은 거의 부상으로 다 날려먹고 그때 아니 되게 첫 좋았는데, 시즌 초반에 많이 나오다가 많이 나왔어요. 그 후반에 조금씩 부상 그걸로 못 나오다가 이번 시즌 아예 초반부터 아니 지난 시즌 후반기에 이제 거의 그 부상으로 날렸고 이번 시즌 전반기부터 좀 떴는데 좀 그래도 이번에도 많이 못 나왔죠.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부상 이슈도 있고 나이 많고 실력 떨어진 선수를 데려갈 팀은 거의 제가 볼 땐 지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없지. 현실과는 다르게 저는 가능하다면 무조건 내보내야 된다. 이런 고연봉자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판을 다시 짜야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둘 다 이 선수 유니폼을 샀거든요. 아, 맞아요.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쉽게 만약에 네. 포항이 떨어졌는데 신진우가 포항 소속이었다? 그러면 그건 남길만해요. 그쵸 그건 또 그건 또 얘기가 또 달라.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말한 김도혁 선수 같은 느낌 있죠. 그 느낌이에요, 그거는. 근데 어차피 심, 그 당시에 인천에 안 오고 포항에 남았으면 훨씬 잘했을 수도 있어요. 와, 나 훨씬 잘했을 거라 봐요. 네. 그냥 우리 팀이랑 안 맞는 선수를 산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신진우 이명주 선수를 같이 쓸 거면 정말 많이 띄워주는 선수가 같이 띄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4-1-2-3으로 해가지고 아래서 누가 한 명 개처럼 받쳐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진짜로. 쓸어주면서. 원래 그런 걸 하던 게 제가 알기로는 여름 선수거든요. 없어요, 근데 지금. 그쵸? 없어. 다 내보냈어. 어쨌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신진호 넘어가죠. 선수는 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좀 이제 아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아웃이, 생각하고 네. 제가 봐도. 다음은 뭐 넘어가죠. 무고사는 잔류. 무고사는 잔류라고 말하기보다 남아주세요. 제발. 네, 제발. 제발 남아주세요. 그 다음 선수도 똑같습니다. 사실, 남아주세요. 사실 무고사는 2부 개깡패거든요. 2부 가면 제가 봤을 때 오늘 제가 쓰던 기사 아까 뭔지 봤죠, 대충. 아, 예. 30골 넣습니다. 30골. 그 1부 리그 득점왕이에요. 네. 1부 리그 득점왕이 제가 알기로 1부 리그 득점왕이 2부 리그에 간 건 처음 아닌가요? 처음일 거예요. 2부 리그 득점왕이 1부에 와서 좋은 모습 보여준 적은 봤어도 2부 리그에서 성공한 공격수는 대부분 1부 리그에서 성공을 해요. 근데 이건 1부 리그 득점왕이 내려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1부 리그 득점왕이 2부에 왔다? 네. 사실 뛸 수만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대량 득점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무고산 남아주세요. 11번의 제르소도 솔직히 2부 가서는 개깡패거든요. 2부에 아, 살라거든요. 제르소가. 2부에 살라지, 진짜. 2부에 살라지. 근데, 이게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속도로 때리는 선수들이 속도가 꺾여버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꺾일까봐 무섭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데 제르소가 그 부상이 가끔 있거든요. 가끔 있어요. 근데 많진 않아. 근데 그게
본인 몸이 안 돼서 부상당하는 경우가 아니고 보통 대부분 보면은 상대가 막다가 당하는 상대방의 거지. 태클에 의해서 보통 부상을 당해요. 왜냐면은 저렇게 발 빠른 선수는 그렇게 막아야 되거든. 근데 저는 그게 참 다행인 게 그 첼시의 리스 제임스라던가 네. 뭐 그런 선수들처럼 본인에 의해서 본인이 부상을 당하지는 않는다. 이게 참 일단 고무적이고 이게 진짜 강력한 메리트지. 그리고 생각보다 그 몸이 탄탄해요. 이게 왜소해서 그렇지. 맞아요. 살라도 약간 그런 체형이거든요. 그쵸. 살라도 진짜 부상 잘 안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뛰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르소가 있으면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전술이 많아요. 그건 맞아야 되게 그것도. 그래서 나만은 줬으면 그러니까 전 얘기했잖아요. 나만은 줬으면 좋겠는데 다만 걸리는 게 하나가 스피드가 꺾이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뭐 근데 이거 근데 비슷한 지금 당장 네, 1년 정도는 저는 문제가 버티긴 없을 할 것 거예요. 같아서 네, 뭐 승격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승격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르소 선수가 가야 남아줬으면 돼요. 우리랑 좋겠다. 네. 우리랑 가야 돼요. 그러면 어, 제르소는 잔류. 네. 그리고 저는 13번 하고 13번 넘어갈게요. 저 잘 몰라요, 저도. 몰라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2005년생이거든요. 네. 최승구 선수 2005년생 유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남기면 돼요. 이거는 그 함부로 버리면 안 정말 돼요. 인천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선수들을.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쵸. 저희는 어쨌든 팬도 그 다 그 각자 그게 있는 거니까 네, 저희가 최승구 선수를 평가하기에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어쨌든 아니, 그리고 어차피 어린 그리고 선수는 보통 어려. 보통 내보내 그래. 보통 남거나 뭐 임대 보내거나 근데 경기력 본인이 나가고 끌어올리라고. 싶으면 본인이 나가는 거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14번 최우진 선수인데 아, 이건 무조건 남겨야지. 아 근데 씨 너무 원하는 팀이 무조건 많아. 남겨야 되는데 쉽지 않다. 쉽지 사실 않다. 잡풀백에 최우진 나가면 없어요. 폭망이지, 폭망. 정동희 선수는 오른쪽에 써야 되기 때문에 폭망이지. 남겨야 된다, 어쨌든, 결론은. 무조건 남겨야 돼요. 그 네. 국가대표 최근에 간 유일한 선수거든요. 문선민 이후로 처음일 텐데? 그쵸. 조금 남겨야지. 이거는 남겨야 돼요. 이건 남겨야 돼. 이 아니, 최우진이 있고 없고가 이 왼쪽에서의 공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간다고 해도 막말로 무릎 꿇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무고사의 해독골을 위해서는 최우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무조건 남겨야 돼요. 네. 뭐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최우진은? 모르겠는데 네. 이번 시즌은 제발 남아줬으면 좋겠네요. 최우진은 남아라. 그리고 그다음에 이명진. 건너뛰죠. 아니요. 이명진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전 몰라요. 잘. 저는 가능성이 있는 센터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회를 네. 못 받아요. 이상하게. 왜냐하면은 사실 센터백이 너무 굳건해, 자리가. 그래서 지금 위에서 저희가 보면은 오반석 선수도 있었고 그리고 밑에 나올 선수들도 있어요, 이따가 더. 또 나갈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센터백에. 있어요, 더. 그래서 저는 이명진 그럼 선수가 남겨야지. 적어도 팀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센터백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기회를 남겨야지. 기회를 받아야 된다. 네. 근데 뭐 좀 반반이더라고요. 약간 의견은 커뮤니티에서는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기회를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왜냐면 기회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저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게 조성환 감독님 스타일이 약간 그러니까 나이 좀 있는 베테랑 선수들 있잖아요. 그쵸? 베테랑 선수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베테랑 저는 선수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저는 이명진 선수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회를 그래요. 좀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남긴다. 16번 이가람 선수는 저희가 잘 몰라서 그리고 어차피 넘어가겠고. 어려요. 네. 어차피 어려요. 그리고 어차피 좀 어리니까 문제가 네. 많네. 17번 김준엽. 아, 제 유니폼에 사인이 있거든요. 아마 저도 있을 텐데. 되게 좋아하는 선수예요. 근데 아쉽지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있어요. 뭐요? 이 선수가 왼쪽 오른쪽이 다 되거든요. 근데 88년생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아.
근데 만약에 저희가 확실하게 풀백을 보강을 못하면 선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 시즌 몇 경기 나왔어요? 많이 못 나왔을 텐데? 생각보다 조금 나았어요. 아니야, 나이가 너무 많아, 그래도. 아니야, 나이가 너무 많아. 이건 이번 작별을 해야 시즌은 돼요. 많이 못 네. 나와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작별을 해야 돼요. 지금 에이징 커브가 왔는데 이미 오는 게 맞는 나이예요, 이 나이면. 근데 내년에 갔는데 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승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왼쪽, 이게, 오른쪽 다 되는데 네, 만약에 경기력이 안 나온다? 그 상황에서? 이게 되게 간단하게 보면 무조건 내보내야 되거든요. 나이도 있고 또 이제 새 판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니까요. 그래서 나가야 돼요, 이거는. 근데 또 너무 걱정되는 게 풀백이 완전히 이제 스쿼드가 그 자리가 너무 없으면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물론 그 자리에 보강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100% 보강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저는 그래서 좀 솔직히 나가는 게 맞는 것 근데 같아요. 미래를 위해서는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88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계속 작년까지만 해도 좋았죠. 그 모습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네, 막 한 많이도 안 바래요. 한 15경기 정도 나와갖고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쵸. 그랬으면 남겨줘도 남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작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이 나이에 아쉽죠? 비해서 좀 네, 생각보다 잘 뛰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쵸. 아쉽긴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네, 없겠다. 고 그렇죠. 그 다음이 이건 뭐 이제 갈리나요? 안 갈릴 것 네, 같은데? 그 안 갈릴 것 같은데? 우리의 CU 타임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송시우 선수는 저도 이제 네, 끝이다. 이거는 아웃이다. 네, 더 이상의 그 조커로서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옛날엔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아, 근데 이제 아닌 것 같아. 예, 아쉽지만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여기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이제 델브리지거든요. 저는 일단은 올해 보여준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가능하면은 매수한테 눈탱이를 쳤어야 됐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문선민이랑 바꿨어야 됐다. 진짜로. 근데 여기서 이미 제 문선민은 말이 나오지 않나요? 재계약을 네. 해버렸어요. 전북이랑요? 네, 재계약 얘기가 나오고 아이씨. 있고 네, 어 에- 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동남아 쿼터가 폐지가 된 건지 네, 아시아 쿼터가 폐지가 된 건지 네. 뭐 아시아 쿼터가 있다고 하면은 괜찮은 자원인데 그게 없다면은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아웃 시켜야 돼요. 왜냐면은 유리몸이 된 것 같아. 몸은 한 번 다치면 안 돌아오거든요. 근데 올해 부상이 너무 많았어. 아, 너무 잘해줬지. 와가지고 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와서 너무 잘했지. 22년? 와, 누구냐, 진짜 어디 EPL 수비수인 줄 알았지. 작년? 와, 너무 좋았지. 근데 올해는 아니야. 유리몸이 된 것 같아. 네이마르 보는 것 같아, 약간. 몇 경기 나왔어? 올해 많이 못 나왔을 텐데? 아시아 쿼터 폐지네. 그러면 답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호주 선수가 필요할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새로운 외국인을 데려오는 게 낫기 때문에 이거는 봐봐요. 지금 위키만 봐도 초반 날려먹어서 9라운드 복귀했다. 10라운드 왔다. 그 다음에 16라운드에 100경기. 또 뭐냐, 여기 어디야. 왼쪽 허벅지 근육 및 힘줄 부분 파견 소요를 받으며 정상 경기 출전까지는 6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7라운드 대전전에 돌아왔고 이러면 지금 이거 유리몸이 된 선수를 이걸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저도 아쉽지만 델브리지는 보여준 좋은 모습도 있었고 네, 너무 좋은 선수지. 또 이제 꼭 공중볼의 달인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큰 웃음을 선사했던 그쵸. 델브리지 톱, 델톱을 좀 선보이기도 했었고 너무 좋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그때 나가야 됩니다. 기억나세요? 델톱? 기억나죠? 그, 그 누구야? 김건희 톱, 델톱. 진짜 그때 진짜 좀 빡쳤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별의별 선수들이 다 올라갔어요. 뭔 짓거린가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아쉽지만 작별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백민규 선수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어리고 네, 넘어가고 다음에 지현학 선수인데 뭐 생각보다 오랫동안 동행을 했어요. 아쉽지만 동행이 길었습니다. 저는 이 선수를 제대로 각인한 게 유상철 감독님이 부임했을 때 이 그때였죠. 선수가 선발로 나왔던 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때였죠. 확실한 색깔을 못 느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알기로 상무에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상무에서 나쁘지 않은데 부상이 너무 컸어요. 그건 있어요. 상무에서는요, 네. 김보섭도 스털링이에요. 그렇긴 해. 그렇긴 네, 해. 어쨌든 작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팀을 정리해야 되고 네. 다음에 정동윤 선수 무조건 남겨야 자, 된다. 이거 제가 똑바로 말할게요. 네. 똑바로 말할게요. 팀을, 팬들 때문에 나가야 돼요. 팬들 때문에 나가야 돼요. 팀을 생각하면 남아야 되는데 팬들 때문에 나가야 돼요. 이거 뭔 말인지 알죠? 근데 그게 저도 사람 취급을 안 해, 이 미친놈들이. 근데 그게 어떻게 그 강성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저도 그게 대부분의 주류 의견인 줄 깡또라이 알았거든요. 새끼들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있잖아요. 반반이에요. 아니, 우리 선수인데 어디 뭐 딴 팀 선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수를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으면은 나가야지, 실제로 내보내야지. 보면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보긴 했어요. 사실 경기장에서 보면.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저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니까요. 왜 데리고 있어? 그렇게 싫어하면 내보내야지. 대통령도 지금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나라인데 선수 팬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건 내보내야지.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예. 보면은 안 좋았을 때 모습만 보면은 사실 그런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크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어땠냐면 아 그래도 여기서 이만큼 하는 사람이 없겠구나 이 팀에 약간 그러니까 이런 그걸 봐야 생각이 되는데 든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잘하면은 저 맨시티에서 뛰고 있지 왜 여기서 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 더 크게 네. 공감이 된 게 FM에서 정동은 없으면 안 돼요. 진짜 아, 그걸 그러니까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진짜 이만한 풀백이 없구나. 그거를 당장 내가 구단 관계자한테 들었다고 했을 때 당신 그래도 나가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죠? 내가 왜냐면 그 말 그대로 했을 때. 눈 앞에서 보이고 있는 게 솔직히 어쩔 수 없잖아요. 난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선수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짜증나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내 팀이고 나발이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가야 돼요. 이건 아 진짜. 근데 지- 남겨야죠. 지금 나가면 풀백 아니, 붕괴예요. 내 풀백 군개고 나발이고 한번 겪어봐야 정신 차린다니까요. 그거를 겪어봐야 정신 차리는 걸로 알려주는 걸로 승적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쉽지 않아요. 수원 삼성 이제 지금 변성환 감독 체제에서 지금 박경훈 단장 체제로 완전 자리 잡았고 전남도 이제 돈을 쓰는 게 보이고 또 어디 있어? 이랜드 올라갔고 쉽지 않아요. 뭐 아무튼 그냥 내보내야 됩니다. 네, 괘씸해서 이건 그런 거니까 어쨌든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김민석. 아쉬워. 아쉬워. 저는 기회를 많이 못 받았어. 이제는 유망주의 이미 벗어났다. 이제는 주전감이 되어야 되는 나이가 왔어요. 맞아요. 근데 임대 정도로 할까요, 그러면? 저는 가능하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임대? 아니요. 무조건 아웃? 팔아야 돼요. 2005년생도 아니고 2002년생을 임대로 보낸다? 저는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좀 아쉽거든요. 아쉬운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예전에 봤던 그 약간 번뜩이는 모습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아, 좋았는데. 22년도에 그때. 22년, 23년 좋았는데. 심지어 좋을 땐. 대전전에서는 대전전 맞나? 그 마지막 전 경기에서는 마지막 선발이었는데 대전 맞을 거예요, 그 선발이었는데 경기. 네. 엄청 빨리 빠졌거든요. 전 네. 좀 그거 보고서 안 되나 보다. 안 된다. 뭘 기대하고 수입했는지를 알겠는데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거는 뭐 의견이 같네요. 의견이 같아질 것 같네요. 저는 설득이 어쩔 수 됐어요. 없이 네. 여기서 작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 선수의 미래를 네. 위해서도. 그쵸. 그러면은 넘어가죠. 뭐 이범수 골키퍼나 위에서 다 얘기했죠? 네. 이건 남겨야 돼요. 네, 무조건 남겨야 무조건 돼요. 남겨야 돼. 못 나와서 아쉬워서 그렇지. 네. 그다음에 다음, 김성민. 이거는 당신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저는. 김성민은. 아, 김포에서 좋았는데. 김포에서 좋았는데. 팩 될 텐데. 제가 먼저 말해도 돼요? 네, 말해보세요. 내보내야 돼요. 아, 왜냐면요, 별론가요? 이 선수가 네. 확실한 자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음, 윙으로 쓰기에는 공격력이 부족하고, 네. 윙백으로 쓰기에는 네. 수비가 너무 약해요. 음, 그러니까 그 중간 어중간한 자리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 그렇다. 굉장히 쓰기 힘든 타입이거든요. 이런 선수가.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제일 좋았을 때가 작년 후반기 아니면 올해 이번 시즌 초반기 될 거예요. 그 약간 김포 있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사실. 그 공 가지고 올라가는 운반 능력 때문에 선발로 자주 기용이 됐었거든요. 우측 윙으로. 근데 결국 최고치로 보여준 것도 그거였어요. 그냥 공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속도로 가지고 그러니까 롱볼을 받거나 속도로 그냥 이제 치고 올라가고 근데 거기까지였어. 거기서 뭔가를 솔직히 한 개? 결정적으로 만든 거 한 음. 세 개? 이거밖에 기억이 없어요. 아, 근데 김포에서 보여준 게 너무 괜찮았어갖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감독 역량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여유가 많았으면 이 선수를 좀 더 지켜볼 수 있었겠지만 이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 고정훈 감독이 신인 감독으로 와요.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확실한 건. 그렇죠. 아, 난 이거는 감독 거취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 저는 굉장히 쓰기 어려운 선수다. 근데 잘 쓰면 되게 괜찮아. 그래서 감독 거취에 따라 달릴 것 같아. 그리고 매각한다고 하면 매각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김포한테 팔면 되거든. 근데 저희는 이미 이런 유형의 선수 중에서도 정말 좋은 선수인 제르소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아, 제로스 굳이 너무 이런 유형의 좋지. 선수가 팀에 더 있을 필요가 있나? 글쎄요, 그거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거취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쩔 수 없지. 지금이 가장 팔기 좋은 시기인 것 같다. 좀 감독 거취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이번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남겨야 된다. 감독 거취에 따라서 아니요, 만약에 이 감독 정확하게 둘 중 하나를 골라주셔야 돼요. 남길지 내보낼지. 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아 어려운데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남기자. 남긴다. 네, 그러면은 왜냐면은 활용 가치가 많으면은 일단 뭔가 어디 어중 이 색깔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지금까지 쭉 와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갈리네요. 네, 많이 갈려요.
근데 이번엔 안 갈릴 것 같은데요? 이건 안 갈리죠. 네, 이거는 저는 27번 김보섭 선수인데 아쉽지만 작별을 해야 된다. 저는 기회를 줄 만큼 충분히 주고도 더 주고 더 줬다. 기회를 정말 많이 줬다. 나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최고점이 무구서와 같이 연계해서 좋은 모습 보여준 전역하고 나서 왔을 때 2022년이죠. 그때가 최고치였고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 없다.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다. 아웃이다. 재능을 있는 걸 알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멘탈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선수가 더 이상 크게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재능은 뭐 솔직히 이 정도 재능이 흔하진 않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약간 멘탈적으로는 좀 아쉽지 않나. 나가야 약간 된다. 네, 저는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다음 선수로 넘어가죠. 이건 무조건 그거 아닙니까? 저는 민경현은? 남겨야 돼. 저도 민경은 남겨요. 무조건 남겨야 된다. 네, 저는 남겨요. 이만한 땜빵 자원이 없어요. 네, 물론 이 남겨야죠. 선수가 주전이 돼야 돼요. 결국에는. 좋을 때 너무 좋았어. 근데 이게 또 주전으로 쓰기에는 좀 아쉬워. 왜냐면 이거 제가 구단 관계자한테 들은 거였거든요. 원래 우리 22년도에 풀백 누구였죠? 오재석이었잖아요. 그쵸? 밀렸어요. 민경현한테. 그 당시가 제일 잘 나갈 때였죠.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있긴 하고 미래를 보면은 남겨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왼쪽 오른쪽이 가능한 어린 풀백 무조건 남겨야죠. 그렇죠. 그러면 남긴다. 남기고 김유성 김유성 골키퍼. 기회를 너무 못 뭐 받았어. 밑에서 누가 올라오는 게 아닌 이상 남겨야죠. 남겨야 돼요. 네. 그다음에 생각보다 서드 포스트 키퍼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했어. 남겨야 네. 돼. 그다음에 밑에 3명을 넘기고요. 김훈, 성윤수, 강도욱 이 선수 다 넘기고요. 네. 저는 33번에 김현서. 당신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쵸? 미래다. 잘한다. 미래예요. 진짜 난 미래예요. 잘 몰라요. 네. 난 몰라요, 그러니까 잘. 저도 플레이 네. 하는 걸 거의 못 봤는데 네. 뭐 이- FM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있는데 저는 네. 좀 찾아봤거든요. 아, 이 FM충이네, 당신. FM은 뭐 그건 지금 제외하고 네. 그 평가 같은 걸 봤는데 굉장히 스마트하다. 굉장히 스마트한 윙어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솔직히 나이도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김보섭을 내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자리로 올라가. 기회를 줘야죠. 맞아요. 기회를 받긴 해야 돼요, 누군가는. 양민혁이 어떻게 하다 토트넘을 갔습니까? 갑자기 윤정환 감독이 발탁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쵸? 네. 김현서가 다음에 맨유를 갈 겁니다. 우리 팀?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우리 팀에서 우리 팀 오는 거네? 너무 좋다. 그리고 하동선 선수 건너뛰고 몰라요. 홍시우. 남겨야지. 홍시우 근데 이미 군대 확정 아니에요? 근데 가요? 알지 않나요? 잠깐. 어쨌든 근데 지금 가야 되긴 금메달이 해요. 없나? 없어요. 안 되는데? 이러면? 남겨야 되는데 다음 시즌에 못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역한 이후를 보고 그래도 남겨야 된다. 왜냐면 남겨야죠. 나이가 어려. 이런 나이가 게 어려. 이게 홍시우가 딱 김성민이랑 비교가 돼요. 나이가 어려. 이거 남겨야 돼. 왜냐면은 홍시우는 오른쪽 윙백으로서도 그렇고 윙으로서도 그렇고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자원이란 말이에요. 뭔가가 있긴 있어, 확실하게. 김성민이 굉장히 작은 육각형이면 홍시우는 그래도 조금은 큰 육각형이다. 육각형이라기보단 내가 봤을 때 뾰족한 돌이야. 그렇죠. 정확하게 보면 그렇죠. 정확하게 보면은 뾰족한 돌이야. 조금 한쪽으로 좀 뾰족하게 나 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가장 큰 육각형이 제일 좋은데 그거는 뭐 지단 뾰족, 같은 거고. 뾰족한 돌은 진짜 그거만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쵸. 여기 홍기슈가 딱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박진홍 선수 넘어가고. 아, 은포쿠 본인 은포쿠. 스스로 아웃피셜 냈습니다. 이미 우리가 나가라 말하기 전에 이미 나갔죠. 그러니까 내보내고. 그러니까 아, 은포쿠는 네. 은포쿠는 그거예요. 축구를 잘해. 안 맞아, 우리랑 근데. 축구를 잘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약간 2010년대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랑 안 맞아.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 만약에 이 선수가 2000년대 초반에 축구를 했다. 판타지스타예요. 안 맞아. 어쩔 수 없어. 판타지스타인데 이 선수를 제대로 쓰려면요. 이 선수 위주로 맞춰야 돼요. 그치. 근데 그게 사실상 이게 우리한테는 안 돼. 그게 약간 손해 보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왜냐면 인천은 무고사랑 제르소가 있어요. 그 둘한테 맞춰야지. 그 둘 갖고 짤 네, 수 그래서 있는. 은포쿠는 정말 축구를 잘하는 선수지만 정말 우리랑 안 맞는다. 그치. 우리랑 안 맞는다. 그리고 연봉이 일단 엄청나잖아요. 그쵸. 내보내야 네, 돼요. 내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김동민. 아, 김동민 선수 군대 아직 해결 안 됐죠. 아니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나는 이거는 생각이 갈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센터백 정리 되게 많이 시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남아야 돼요. 자, 조금 충격 먹을 수 있어요. 네. 저는 내보내야 돼요. 왜요? 자, 저희가 남긴 센터백이 김건희 하고요. 네. 김현수 하고요. 네. 아직 요니치가 아직 있죠. 그쵸. 요니치 아직 있죠. 있죠. 김건희, 네. 김현수, 네. 요니치 있죠. 네. 거기에 이명진 있어요. 남겼어요? 저는 남겼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이명진 남겼어요. 네. 저는 김동민 안 된다. 자, 그걸 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김준엽 선수 내보냈죠. 그렇죠? 근데 당신이 그러면서 뭐라 했죠? 아, 풀백 그랬잖아요. 원래 자, 풀백이었어요. 자 지금 김동민 선수가 풀백이 가능해요. 풀백에서 왜 센터백으로 왔냐? 그 이유가 풀백에서 있긴 하지. 안 좋아서 센터백으로 온 거예요. 왜냐면 쓰리백을 써야 되니까. 그건 맞긴 해요. 그건 되게 그랬어갖고 본인도 인정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근데 어디서 막 보니까 인터뷰 같은 거. 그렇게 전환하고서 그 첫 시즌 굉장히 좋았죠. 근데 뭐 리그 베스트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국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소리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뭐. 그때 저희가 어쨌든 쓰리백을 안 쓸 거잖아요. 모르죠 감독이 어떻게 될지. 저는 근데 쓰리백 쓰는 감독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상. 왜냐면 쓰리백으로 너무 크게 아픔을 느꼈잖아요. 이게 전환을 해야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긴 했어요. 어쩔 수 그렇기 없이. 때문에 저는 기본 4백으로 상정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센터백의 뎁스도 굉장히 많이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둘만 있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센터백은 사실.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센터백을 다 정리한다고 해서 센터백을 안 사오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사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쉬워. 보여준 게 좋아갖고. 저는 근데 4백에서 김동민 선수가 뭐 우풀백이 가능하다고 해도 글쎄요.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을까? 저는 조금 아쉬워. 그 자리에 이명진에게 기회를 더 주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가? 근데 가끔 저는 일단 보면요. 그래도 남긴다. 은근히 항상 좀 미안한데 약간 호러블한 수비 실수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은근히 주범이에요. 그래도 전 남겨야 된다. 저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내보내야 된다. 남겨야 된다. 그리고 뭐 저는 솔직히 관련 이 다음 권한진 선수 패스할게요. 어차피 확정됐어요. 저기 부산에 어? 플레인 코치로 가거든요. 옵션 나왔어요? 거의 이거 거피셜이에요. 아, 그래요? 플레인 코치로 가기 때문에 이 조성환 그쵸. 감독님의 애착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솔직히 음, 인터넷에서 별로 뛴 것도 없고
그리고 뭐 갈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네. 나이가 너무 많기도 하고. 나이도 많고 솔직히 네. 처음에 왔을 때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 감독님이 뭐 원했다니까 온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계속. 오 감독님이 솔직히 다른 거는 다 인정해요. 잘한 것도 많고. 아, 많아. 근데 늙은이들 데려오는 것만큼은 진짜 정말 잘못한 거야. 이게 팀이 그러면서 나이가 연령이 너무 높아지긴 했어요, 사실. 조성환 감독님 되게 잘했지. 근데 갑자기 팀 연령이 확 올랐어. 어쨌든 여기서 뭐 어차피 커피셜이니까 넘어. 김세훈 선수는 딱 한 경기 봤는데 네.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일단 네, 나이 어려요. 그래도 남겨요. 네, 나이 어리니까. 남기고 그다음에 박승호 박승호 남기고 무조건 남기고. 남겨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번 시즌인가 네. 군대 가야 돼요. 2003년생인데 군대를 간다고요? 그러니까 아, 네. 이게 일단 그렇게 그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 이렇게 가, 빨리? 예. 왜냐면은 요새는 좀 빨리 가는 편이거든요, 다들. 네. 저는 솔직히 본인의 입장에서 지금 가야 된다 그러면 막지는 않겠는데 네. 굳이 지금 안 가도 되면은 다음에 가는 게 어떤가. 올려놓고. 저는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박승호 선수가. 어쨌든 남긴다. 결론은. 공미도 되고 네. 잉어도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 넘겨야 된다. 이거는 우리 팀의 공격의 라이징 스타다, 박승호는. 그렇죠. 맞아요. 솔직히 남긴다. 미래의 그래서 국대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남긴다. 그러면 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88번 이종국 선수부터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유니치 어? 전에? 좀 잘 아시나요? 아니요. 전 잘 근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게 99년생의 공격수 저는 사실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스쿼드를 줄여야 돼요, 이제. 저희는 어차피 공격수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K2 규정이 네. 외국인 등록 4명이었나? 줄어요, 원보다. 등록은 6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내보내야 돼요. 요니치가 갈릴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2025년도부터 K리그2의 외국인 선수 쿼터는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 4명과 동남아시아 쿼터 선수 1명으로 변경이 된다고 나오거든요. 동남아는 필요 없어요, 사실. 안 동남아 돼. 솔직히 필요 없어요. 솔직히 네. 인도네시아에서 엄청 잘하는 선수 아니면은 필요 근데 없어요. 그건 네. 있어요. 인도네시아 국가대표에 사기팀이 좀 있거든요. 그 신태용 감독님이 그러니까 발굴했다면서요. 원래 네덜란드인인데 그건 괜찮아. 그런 건 괜찮은데 어. 어쨌든 필요 없다, 나머지는. 그래서 근데 그런 어쨌든 선수들이 본론으로. 급이 네. 높아서 K리그 올리는 게 없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나중은 어쨌든 모르겠지만 동남아 그렇죠. 쿼터를 어쨌든 제외한다면 4명이에요. 근데 동남아 쿼터도 봐요. 꽁푸엉 봐, 꽁푸엉. 그러니까 그걸 데려오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꽁푸형 같은 애를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데려온 건데 그건 안 돼. 그런 얻은 거는 거는. 그때 베트남 팬들밖에 없잖아요. 하죠. 그러니까 K1은 6명까지 등록이 가능해요. 근데 K2는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무고사 제르소 요리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한 명을 공격수에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 자리가 없어, 자리가. 나가야 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센터백은 요니치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근데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유니치. 난 사실 이 얘기가 하고 싶었거든요. 유니치? 난 내보내야 될 것 같아. 판을 근데 다시. 그건 있어요. 요니치가 어 누가 오퍼가 온 게 아니면 네, 계약 기간 남았잖아요. 네. 승격까지는 쓸만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판을 아예 다시 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가 있어요. 투비진을 정리를 했잖아요. 정리 아까 했죠. 싹 정리했죠. 근데 만약에 김건희 요니치, 김현수 요니치, 뭐 김건희 김현수 이게 요니치가 없으면요 투비진이 너무 불안해.
물론 지난 시즌에 양발 태클로 퇴장당한 거 좀 빡치긴 했어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그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승격할 때는 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은 필요하다. 왜냐면 정말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판 다시 짜기 위해 저는 내보낸다. 유리치가 K2 가면요. K2 최고의 센터백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내보내야 돼. 내보내서 판을 다시 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 기간이 남았잖아요. 아, 그럼 1년만 쓰고 그렇죠. 그 계약 끝나면은 FA로 그냥 내보내고. 그렇죠. 왜냐면은 그거 그만한 나쁘지 않다. 센터백을 외국인으로 데려오는 건 좀 아쉽고 또 국내 선수 중에 아쉽다. 그 정도 센터백을 데려온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 이브라 아쉽다. 그래, 이 말이 맞다. 그러면 그래서 남기는 걸로 가죠. 네, 가능하다면은 남아서 승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요리치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델리도 내보냈어. 뭐 우리가 내보낸 거지 뭐. 우리가 짜면서. 아, 이게 뭐 이렇게 네. 될 거다라는 것도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재미삼아 해본 거예요. 이렇게 가면 괜찮지 않을까? 약간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어떤 거요? 생각보다 더 과감하게 쳐냈어야 됐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남긴 기분이다. 뭐 무슨 뭐 한 21명 갖고 축구하려고요? 저는 스몰 스쿼드 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더블 스쿼드 좋아해요. 이게 굉장히 무조건 성향 많아야 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네. 미니멀리즘 신봉자거든요. 아, 무조건 두꺼워야 돼요. 안 그러면 부상 대응이 안 돼, 내가. FM 할 때 대응이 안 되더라고. 스몰 스쿼드 굴리니까. 무조건 더블 스쿼드 해놓고 한 경기씩 돌려, 이렇게. 전 로테이션. 굉장히 절대 부상 안 되게. 미니멀리즘을 신봉하기 때문에 저 극한의 헤비. 진짜로. 그렇게 돌려요. 왜냐면 저는 비대에서 쓸데없는 돈 나가는 걸 못 참아요. 아, 그 돈은 벌어오면 됩니다. 돈은 벌어오면 되고요. 필요 없는 유망주를 퍼올리면 돼요. 저는 이번 시즌 솔직히 강등된 것도 네. 진짜 고액연봉자 못 뛰는 선수들 다 있고 아, 그건 맞긴 해. 인천 상황에서는 그게 맞긴 해. 젊은 미드필더 없고 솔직히 젊은 미드필더 한 두 명만 있었어도 강등은 안 당했어요. 네. 제가 FM으로 인천 시작하면은 맨 처음 사는 게 중앙 미드필더예요. 특히 인천을 할 때는 아, 무조건. 중앙 미드필더 바꾸긴 해야 돼. 그쪽 라인. 아무튼 뭐 다 정리를 해봤지만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유, 뭔가, 지켜야 될 선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해볼 만은 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년도. 근데 확실한 건 무고사 선수가 강력하게 계속 남는다는 어필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무고사 네, 남으면은, 진짜 그만한 확실한 공격수 없어요, 2부에서. 너무 고맙고 네. 저희가 생각보다 녹음을 엄청 오래 했어요. 이게 길어졌어요, 이 네, 컨텐츠가. 1시간 40분 정도 지났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걸 잘라서 올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까지 네. 이슈를 어느 정도 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좀 더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아, 조르지 털어낸 게 너무 속 네. 시원해. 이래서 제가 볼 때 너무 쌓이면 안 돼. 맞아요. 네. 그 계엄 사태 때문에 쌓였어. 계엄 사태 때문에. 계엄이 모든 걸 집어삼켜가지고 나 하루 종일 진짜 그날부터 아우 씨 머릿속이 그걸 지배해서 아유 이제 계엄을 좀 떨쳐놨으면 좋겠네요. 녹음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시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